안녕하세요. 네, 우경합니다. 이번 챕터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육아는 끝. 그래서 태어나고 어린이집 이후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육아를 좀 하면 되는지 그 남편에 대한 그런 조언을 좀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셋째가 태어나서 이제 큰아이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로 갈 예정이고, 둘째는 오빠랑 항상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어 하는 아이고, 셋째는 이제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세 명을 키우는데, 첫째 키우는 때는 정말 그 좀 힘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책으로 읽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걸 이제 경험을 이제 쌓아가는. 그래서 첫째한테 너무 미안한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겪고, 특히나 제일 미안한 부분은 이제 수유. 애기 울면은 그냥 수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배고파서 우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유를 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악순환이죠. 수유를 하면은 또 소변을 또 보게 되고, 그럼 또 울게 되고, 또 우니까 수유를 하게 되고, 계속 이 반복이.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아기가 수면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되면서 이제 그 일상 자체가 울음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조금 예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첫째 얘기는 조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전혀 없이 이제 어찌 보면 좀 무경험자들이 좀 힘들게 키웠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시기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24개월인가 갔었는데, 이 공간에 가니까 첫째가 갑자기 사회에 이제 내디드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의 조언, 그리고 저희 부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밤수유를 좀 줄여갔어요. 이와 더불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생활도 이제 빨리 끝났고, 야간에 이제 그게 줄어드니까 수면이 이제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이제 가리기 시작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얘가 좀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사회성 동물이구나. 그리고 거기 막상 가보면은 주변에 이제 본인보다 빠른 아이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소변도 가리고 잘 걷고 기저귀도 안 하고 이런 애들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어린이집 이후에 갑자기 좀 정상 궤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첫째 어렸던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밤수유 공갈 젖꼭지를 사용했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이걸 사용하니까 밤새 수면과 수유는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이거를 이제 떼려고 하니까 너무 원스텝으로해지는 거예요. 요거를 찾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특히나 낮잠 잘 때 이 공갈적 껍질 없다 보면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그걸 놔두고 오게 되면 비상입니다. 어디 나가서 외출을 하게 되면은 아기가 이제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걸 어떻게 떼지?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 이제 방법에서 역시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면서 공갈적 꼭지 의존하는 생활을 좀 줄일 수 있게 됐어요. 낮잠 잘 때도 이제 공갈적 꼭지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서도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애착 공갈적 꼭지를 없애는 퍼포먼스를 한 이후로는 갑자기 찾지 않게 됐죠. 그래서 첫째, 둘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경험을 취득하면서, 셋째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모한 거죠. 밤 수유도 100일 전으로 끊을 수 있게 되고, 저녁 수유를 늦게 하면 새벽 수유를 이제 안 하면서 늦게까지 잠을 좀 잘 수 있게 되었고요. 공갈적 꼭지 자체는 아직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도 이제 없었던 것 같고, 지금 기억에는 낮잠을 재우긴 하나 밤에 이제 영양 줄 정도로 많이 재우진 않고, 그런 걸 와이프가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수유 노트 이런 식으로 챙겨가면서 일정 시간 동안 수유를 조절하고 인계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정도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첫째랑 같이 놀다가 밤잠 들고 가장 늦게 일어나면서 현재는
밥도 이제 먹게 되면서 이유식도 빨리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첫째, 둘째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꽤 빠른 시간에 이제 본궤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아빠들 가운데는 이제 육아 휴직을 하면서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휴직 자체가 뭐 말 그대로 직장에서 쉬는 걸 수도 있는데 나만의 시간 이런 것이 아니죠. 육아휴직은 곧 육아의 굴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출퇴근 없이 엄마들처럼 그 뭐 대화로 카페에서 토로할 동지도 없고 그러다 혼자 이제 육아를 해야 돼서 아빠들 자체도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이제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하면은 다시는 이제 아기를 안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아빠로서 할 일은 이제 놀이를 같이 하면서 친구 같은 역할과 함께 독서 교육의 보조자 역할이 좀 필요하고 이 어린이집 이후부터 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놀이라고 하면 이제 엄마들은 모두 좀 정적으로 하죠. 뭐 그림 그리기, 뭐 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좀 과격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놀이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호주 한 연구진에서는 이런 아빠의 무모와 과격한 놀이 방식이 애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나 30개월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몸으로 부대끼는 놀이를 하면서 신체 발달, 감정,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줬다고 했고, 이 아빠와의 놀이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취감, 자존감이 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놀이와 다르게 규칙이 없고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엉뚱한 놀이 자체가 감정 조절하는 방법도 찾아갈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태교하면서 배에 있을 때 뭐 무슨 태아 뭐 마이크 이래가지고 보조기구로 태아 교감하는 그런 시간도 갖긴 한데 결국은 태어나서 이제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관심 보이시는 그런 내용을 아빠가 책 내용을 목소리 톤을 바꿔가면서 읽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짧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뭐 5분 읽더라도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읽어주게 된다면 아이가 독서 습관 키우는데 이제 영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놀이할 때는 이제 신문지 같은 재료를 써서 공 던지기, 뭐 최근에는 딱지치기, 양말 야구, 뭐 그리고 의사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첫째 같은 경우 최근에 글밥 작은 글 책도 읽는데 자기 전에 한 2권 정도 일어나서는 그 통으로 된 글밥 많은 책 한 권을 같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둘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여성스러운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모가 신문과 책을 읽는 모습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매일 반복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꾸준히 책을 읽는 모습을 이미지화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본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